저희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양자 후보가 있는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아니면 개혁신당의 다른 후보들이 있는 몇몇 군데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공식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비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말을 던지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고 개혁신당 후보들의 표를 오히려 잠식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국민의힘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혁신당 구성원과 후보들께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선명한 개혁의 길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부역하는 길을 가겠다면 개혁신당을 떠나십시오. 개혁신당을 떠나지 않고 단일화 협상을 할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습니다. 네,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영훈 대변인님,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 여부에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구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분한가요?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뭐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은 뭐 이걸 당 차원에서 지금 개혁신당과 대화를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이 아니잖아요. 원래 양양자 의원이 먼저 이 단일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그 지역에서 나온 얘기고, 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뭔가 개혁신당과 단일화를 전면적으로 논의하거나 네, 이런 것은 그렇죠. 없고, 선거는 어쨌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새처럼 성문을 걸어잠그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개혁신당 후보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 네.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 현실 정치인으로서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라를 위한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소속이 아니라 그래도 개혁신당으로 출마할 때는 나라를 위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청주 청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개혁신당 후보들 중에 뭔가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결단을 하시고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국민의힘 후보들로서는 그 지역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지역 단일화하면 국민의힘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지역 빼고는 다 자신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해볼 만한 나름대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죠. 뭐 수도권 같은 게 치열한 데는 뭐 2%, 3% 이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락이 뒤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보수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나름대로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개혁신당 입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당의 후보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일화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대로 굴복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자존심으로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득표율도 만약에 단일화하는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득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한석을 못 건진다 하더라도 비례에서 의석을 확보하려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상당히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지금 지역구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제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양양자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원익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선 가능성에 들어가 있는 분이 없어요.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좀 어렵고. 지역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지금 정당 득표율 5%로 인해서 비례 한두 석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정치적 미래에 먹구름이 낀 건 객관적으로 맞다고 그래도 비례 한두 보여지고요. 석으로 원내 진입하면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그런데 있고. 본인의 원내 진입도 저는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는 연동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원내 입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 볼륨감도 커지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또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대선 가도도. 왜냐하면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됐던 인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해서는 밝게 전망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정당 득표율 5%로 해서 한두 명의 비례의원이 탄생하면 그래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교두보를 아예 놓지는 않은 상태가 원내 되겠지만, 뭐 어쨌든 진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천하람 후보랑 이제 앞서 이제 여성 후보 두 분이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교두보는 확보가 될 수 있지만 이준석이라는 개인 정치인의 브랜드는 어떻게 될까? 저는 거꾸로 이번 개혁신당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봐요. 오히려 차라리 이번 선거에 지더라도 대구를 출마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정치적 서사 이른바 내러티브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었으나 이번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지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는데 거기서조차 이기지 못했다면 이준석의 경쟁력은 도대체 그렇게 대선 주자급 인지도를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예. 저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뼈 아플 수 있다고도 봐서 이준석 대표 그렇게 저는 정치적 미래가 밝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사라져요? 아니면 다시 국민의힘과 뭐 그건 이제 선거 이후의 일이라 물론 뭐 이후의 지금 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의 일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 이번 총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본인이 좀 이른바 휴지기의 시간과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금 복귀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또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쪽으로 나가느냐. 이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좀 이미지를 바꾸고 여러 가지 태도도 바꾸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쪽으로 시간의 휴지기를 갖는 쪽.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몹시 힘든 정치 역정 풍랑을 좀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예.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